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국회 추천목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국회 최고령으로 1942년생인 박지원이 이 같은 이재명의 조바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수십 년간 친구처럼 지내왔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정치가 뭔지 노역이 뭔지 한대행은 아마 엄청나게 실망하고 엄청나게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래부터 헌법재판관 임명 생각이 없었지만 아마 박지원의 태도를 보고 더욱더 결기를 다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필요 조건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6인 체제로 심의 의결하게 될 경우 탄핵안이 기각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것도 있지만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 이렇게 답변했을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의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6인 체제에서 6명 모두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해야만 탄핵안이 인용됩니다.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의 성향을 보면 기각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예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3명의 재판관을 모두 임명해서 역시 좌파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그 이전의 선고를 내려야만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유력해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6인 체제로 최대한 빨리 선고를 내리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9인 체제로 간다면 4월 18일을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재명은 한덕수 대행에게 국회에서 추천 명단이 국무회의로 넘어가는 즉시 곧바로 임명하라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곧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한 대행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추천목 3명의 인사청문위원장을 했던 박지원이 가세했습니다. 박지원과 한대행은 박지원의 말로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박지원은 1942년생이고 한대행은 1949년생입니다. 7년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 차이가 있죠. 하여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01년 11월에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은 OECD 대사로 있던 한대행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부터 두 사람이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은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때 부부 동반 모임도 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박지원은 한대행의 부인과 관련된 음모론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잠깐 법사위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이게 뭡니까? 헌법재판관 제가 3번 해보니까 하자가 없어요. 물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국회에서 인준해서 보내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은 임명하겠다? 언제부터 여야 합의입니까? 이런 회계망측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하고의 관계가 있는 한덕수 OECD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드렸습니다. 저하고 막역한 친구이지만은 저는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우정을 지켜서 막아야 되는가?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입니다.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 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박지원이 말 그대로 꼭지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박지원은 친구를 위해 입을 닫아야 하나 국가를 위해 말을 해야 하나 밤잠을 설쳤다. 한대행의 부인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뭐 친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밤잠을 설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음모론을 꾸며내느라고 밤잠을 설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상식입니다. 한대행의 부인이 무속에 심취해 있었다면 무당을 했겠습니까? 점집을 했겠습니까? 한대행 배우자의 무속 관련된 의혹은 2022년 한대행의 국무총리 지명 시에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대행은 민주당 측에서 총리 후보 배우자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여성이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드나드는 사이라는 등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자 한대행은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대행은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명리학에 가진 관심은 여느 국민이나 예술가가 전통 문화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심 수준을 넘지 않으며 이를 국정 운영에 결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무리한 시각이다. 공직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공적인 의사결정에 미칠 일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주를 보러 가는 일은 들어있죠. 흔한 일이죠. 특히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의 부인들은 용하다는 점집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허다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한대행의 부인이 그런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지원이 그걸 무속이라면서 마치 무속에 흠뻑 빠져서 사는 사람처럼 표현한 것은 100% 가짜 뉴스이고 음모론입니다. 부부간에 함께 식사까지 했던 그런 사이에 저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을 보면 박지원의 노역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지원의 꿈은 전남도지사였습니다. 그런데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일까요? 이재명에게 한대행의 탄핵 명분을 던져주면서 자기는 전남지사라는 꿈을 향해서 이재명으로부터 포인트를 누적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을 보고 있으면 참 인생 추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